망해가던 핀란드의 한 호텔. 한국인 사위가 들여온 온돌이 핀란드 최고의 호텔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와 사투하는 핀란드에서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의 쿠오피오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투오미스토라고 합니다. 제가 살던 쿠오피오라는 도시는 핀란드의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핀란드에서 인구가 9번째로 많다고 알려진 도시이기도 하죠. 추위로 유명한 핀란드답게 저희 동네 또한 굉장히 추운 동네입니다. 호수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멋진 경치를 구경하곤 하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멋진 경치 옆에 자그마한 호텔을 지으셨고 저희 가족은 대대로 호텔 사업을 해오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호텔을 운영하셨고 성수기 때면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많은 인형을 사주실 정도로 넉넉했죠. 저는 덕분에 여러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 한국에도 자주 방문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인기가 핀란드까지 전파되는 바람에 집에는 방탄소년단의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다거나 펠레터를 쓸 편지지가 빼곡히 놓여져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한국어 공부도 무척 어렸을 때부터 했고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한국에 열정적으로 빠져 있는지 친구들에게 이상한 눈총을 받을 정도였어요. 친구들도 물론 한국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저처럼은 아니었고 한국에 가서 살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잘 살게 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는 친구도 있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무척이나 뚜렷한데요. 헬싱키에서 전학을 온 중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핀란드로 건너와서 헬싱키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다가 전부 쫄딱 망해버린 후에 외곽으로 전학을 왔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매번 저에게 한국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음식은 맛이 없어서 장사도 안 될 지경이었을 정도인데 여기저기에서 비춰지는 한국의 모습은 전부 포장만 잘해두었다면서 한국어 말고 중국어를 배우라는 훈수까지 둘 정도였어요. 자신이 중국어를 알려줄 수 있다면서 제가 공부하던 한국어 책을 빼앗을 정도였죠. 저는 관심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저는 중국어를 잠시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발음도 복잡하고 글씨도 이상한 데다가 한글보다 훨씬 어려운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는 한글이나 한국어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며 우기던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친구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한국에 가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어요. 게스트하우스와 숙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외모가 다른 이방인에게도 친절했고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는 칭찬을 하며 서비스까지 주는 한국의 인심에 저는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내친 김에 한국에서 파트타임 일까지 구해서 돈을 벌면서 꿈같은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장점은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나 시설, 인심만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한국의 온화한 날씨였어요. 저는 너무 추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따스함도 제대로 몰랐는데 한국은 너무 따뜻하고 온화한 데다가 바람도 불지 않는 날씨여서 세상에 이런 지상낙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은 가볍게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위로 인해 난방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고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호텔에 사용 중인 라디에이터만으로는 오래된 호텔의 우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자들이 호텔을 새로 짓는 것을 추천하는 상황인데 저희 집에는 그럴 돈은 없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모아두신 돈을 전부 사용하셨다고 해요. 사실 지금 같아서는 한국에 모시고 오셨더라면 저렴한 치료비 덕분에 이 정도로 저희 집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핀란드의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 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핀란드에서 병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핀란드는 공공의료 위기인 상황인데다가 한국과는 달리 감기 치료로 진료만 받아도
최소 한국 돈 30만 원 정도는 우습게 깨지는 나라이거든요. 어쩐지 어릴 때부터 병원을 자주 가는 한국과 다르게 저와 핀란드 친구들은 무조건 집에서 푹 쉬며 지냈습니다.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충격이었던 것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뽑아 학교에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고 병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번에 사귀게 된 제 남자친구 진호 또한 마찬가지였죠. 손이 약간 베었다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거나 열도 나지 않는 감기에 걸렸다며 병원에서 약을 타는 모습을 보니 핀란드의 상황과 너무 달라서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호텔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진호와 잠시 작별을 하고 핀란드로 돌아가게 되었고 호텔 내부의 각종 방법을 동원한 난방을 하며 손님을 유치했는데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생겼어요. 우선 진호에게 연락을 했고 결혼 날짜를 급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무척 힘든 상황인데 저의 결혼까지 앞두게 되자 무언가 난감해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를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핀란드의 부모님께는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거든요. 핀란드는 너무 불편한 것이 투성이이고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한 저로서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희 집에 호텔과 늙어가시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호는 저희 집을 돕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난방 방식이 문제라면 한국식 온돌 보일러를 설치하는 편이 어떻겠냐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었죠. 저도 온돌 보일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숙박업소는 전부 맨발로 들어가서 따뜻한 방바닥에 발을 대는 순간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묘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심지어 진호는 저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꺼내주었는데요. 바로 진호는 직접 그 온도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직접 호텔에 설치하게 된다면 비용도 얼마 들지 않을 거라며 전기 판넬 방식의 온도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진호의 삼촌은 전기온수기 설치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전기 판넬식 온돌 설치를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호가 가끔 삼촌의 밑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쉽게 한다고 자신했던 것이죠. 저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진호를 사귀기 전부터 저에게 모르는 것을 척척 알려주었고 저를 잘 도와주어서 끌렸던 것인데 저희 집까지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진호에게 그 비용을 들어보니 너무 합리적이었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러한 방식의 온도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호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핀란드로 가서 온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정말 척척 한국식 온돌을 설치해 주었고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이라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런 방식은 독특해서 오히려 명물이 되겠다며 좋아하셨죠. 어차피 손님도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서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온돌 설치가 완료된 후 핀란드의 겨울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도 한국식 온돌이 핀란드에서 정말 통할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이 독특한 난방 시스템에 매료되었죠. 한국에서처럼 따뜻한 바닥을 느끼며 발을 딛는 순간 손님들은 이게 바로 핀란드에서의 온돌인가? 라며 놀라워하곤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 호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온돌은 단순히 난방의 기능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핀란드의 겨울밤 얼음이 얇게 덮인 호수의 경치를 보며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편안하게 쉬는 그 느낌은 그야말로 천국 같았죠. 사람들이 점점 더 이곳에 와서 머물기를 원했고 호텔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한국식 온돌이 핀란드에서 인기를 끌면서 점점 더 많은 호텔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호텔들은 저희 호텔을 찾아와 진호에게 온돌 설치를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호텔에도 설치해달라며 진호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다른 호텔들에서 진호의 기술을 부러워하면서 한국식 온돌을 도입하면 겨울철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진호는 온돌을 설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안한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었고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그는 다른 호텔들도 한국식 온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핀란드의 호텔들이 온돌 설치를 고려하게 되었고 진호는 이제 온돌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죠. 진호의 기술과 그가 설치한 한국식 온돌 덕분에 핀란드의 여러 호텔들은 겨울철에 손님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호텔업계에서도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온돌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죠. 진호는 이제 그저 핀란드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한국식 온돌이 핀란드에서 인기를 끌면서 점점 더 많은 호텔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호텔들은 저희 호텔을 찾아와 진호에게 온돌 설치를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호텔에도 설치해달라며 진호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다른 호텔들에서 진호의 기술을 부러워하면서 한국식 온돌을 도입하면 겨울철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진호는 온돌을 설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안한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었고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그는 다른 호텔들도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핀란드의 호텔들이 온돌 설치를 고려하게 되었고 진호는 이제 온돌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죠. 진호의 기술과 그가 설치한 한국식 온돌 덕분에 핀란드의 여러 호텔들은 겨울철에 손님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호텔업계에서도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온돌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죠. 진호는 이제 그저 핀란드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일부 경쟁 호텔들은 이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온돌을 아시아의 후진적인 방식이라며 깎아내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구식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호텔에 손님들이 와서 말하더군요.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온돌 시스템은 현대적인 난방 방식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다른 호텔들은 훨씬 더 최신식의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던데 왜 이런 구식 방식을 고집하느냐? 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고 결국 저희 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쟁 호텔의 직원들이 은근히 저희 호텔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직도 구식의 방식에 의존하는 호텔이 있다고 비웃는 일이 많아졌죠. 그들은 온돌 시스템을 따뜻하고 편리하다고 칭찬하는 고객들을 찾아가서 이 방식이 후진적이고 낡았다고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입니다. 마치 핀란드의 기후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불편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희 호텔은 점점 손님들의 예약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몇 고객들은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소문에 참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동안 온돌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겨우 이겨낸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소문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희는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고 결국 손님들에게 따뜻한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비난과 악성 소문에 부딪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호는 저와 부모님을 위로하며 이런 걸 이겨내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도 어느 순간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비난은 점점 더 거세졌고 호텔에 대한 악성 리뷰와 댓글들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런 낡은 난방 방식이 어떻게 효율적일 수 있겠냐, 옛날 방식에 집착하는 아시아의 오만함 같은 댓글들이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진호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 사람들에게 온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돌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돌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먼저 온돌의 역사와 기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고대부터 한국에서 발전해온 독특한 기술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온돌은 그 역사 자체가 깊고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한국은 이 방식을 통해 겨울철 추위에서 벗어나고 집안의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온돌은 단순히 난방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 온돌의 열을 바닥에 고르게 퍼지게 하여 사람들이 앉거나 누워있을 때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죠. 바로 한국식 온돌은 온돌 바닥이라는 독특한 난방 방식을 통해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온돌이 단지 추운 날씨에서 생겨난 방식이 아니라 고대의 지혜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최첨단 난방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닥 난방을 효율적으로 구현한 시스템으로 현대적인 난방 방식인 바닥 난방의 원조로서 현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죠.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진호와 저는 온돌의 역사와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어와 영어로 된 팸플릿과 설명서를 준비했고 호텔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온돌의 역사적 배경과 그 우수성을 이야기하며 현대 난방 기술에 비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한국의 고대 기술로 오랫동안 검증된 방식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온돌의 장점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의 전문가들과도 협력하여 온돌의 효율성과 그 기술이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에 어떻게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점차 온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핀란드 사람들은 점점 더 온돌의 기술적 우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호텔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다른 호텔들에서도 온돌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경쟁 호텔들 역시 그들의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지만 온돌의 역사와 그 우수성을 알고 나서는 저희가 제시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온돌은 핀란드에서 최첨단 난방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전통 기술이 얼마나 현대적인 가치가 있는지 깨달은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핀란드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온돌이 단순한 구식 난방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과학적 지혜가 결합된 혁신적인 난방 방식임을 알린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온돌이 핀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돌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핀란드에서 온돌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물어왔고 그들에게 한국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호와 함께 핀란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에 대한 여행 코스를 안내하거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음식,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의 명소들을 소개하며 핀란드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듣고 나서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를 더 자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핀란드 사람들은 한국의 따뜻한 뷰와 친절한 인심, 그리고 발랄한 에너지를 느끼고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와 함께 전통적인 한옥에서 온돌을 경험해보는 일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지 관광지로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핀란드에서 저와 함께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여러 차례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 단순히 한 번의 여행지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기술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며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핀란드에서 나누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를 이어주는 문화교류의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핀란드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온돌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시집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핀란드를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특히 문화와 언어, 생활 환경이 달라서 그들이 예상하는 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고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께서는 점차 저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셨고 특히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더 이상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닐까? 라는 고민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저를 보며 점차 더 큰 자랑을 느끼게 되신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오고 나서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 친절한 인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느낀 문화적인 풍요로움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생활 속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살아가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호와 함께한 생활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핀란드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셨고 제가 얼마나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잘 살고 있니? 라고 묻는 대신 한국에서 생활이 편안해 보인다며 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저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롭고 즐거운지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의 사우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우나는 단순히 몸을 씻거나 힐링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특한 문화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찜질방, 즉 온돌과 결합된 사우나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주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사랑하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사우나는 핀란드와 연관이 깊은 문화지만 한국식 사우나는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사우나는 단순한 온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온탕과 찜질방, 다양한 효과를 주는 공간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체험 자체가 매우 다채로웠어요. 그 경험을 핀란드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핀란드의 호텔에도 한국식 사우나를 도입해보자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히 핀란드의 사우나는 전통적으로 온천과 증기탕이 중심이었는데 한국식 사우나는 여러 가지 온도 구역과 다양한 건강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그 특유의 여유로움과 문화적인 요소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몸을 씻는 장소가 아닌 진정으로 편안함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호와 함께 한국에서 사우나 문화를 좀 더 연구하고 핀란드의 호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사우나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와 방법들을 공부하며 핀란드에서도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믿었죠. 부모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하셨지만 한국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설명하고 핀란드 호텔에 도입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점차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호텔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진호와 저는 요즘 자주 찜질방 데이트를 다니고 있어요. 한국의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온도와 분위기를 체험하면서 핀란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점에서 핀란드의 추운 날씨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경험한 찜질방의 다양한 특징들을 핀란드에도 잘 녹여내면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핀란드인들은 한국식 사우나나 찜질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핀란드에서의 사우나는 대부분 전통적인 온천식으로 한국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찜질방이나 다양한 온도 구역을 체험하는 문화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식 사우나의 매력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핀란드 사람들도 분명 한국식 사우나의 편안함과 힐링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도 구역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분위기는 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진호와 저는 한국식 사우나가 핀란드에서 어떻게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이 이 새로운 경험에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에게 이 멋진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핀란드의 호텔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식 찜질방과 사우나 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죠. 핀란드인들이 이 문화를 경험하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핀란드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제한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으려 하니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정말 혹독하고 겨울철에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한적이어서 대체로 사람들의 일상도 단조롭고 고립된 느낌이었죠. 그러나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직접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핀란드처럼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추위를 잘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온도를 비롯해 난방 기술, 추위에 강한 의복, 그리고 여러 가지 실내 환경을 잘 갖추어 두어서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의 일상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추위라는 자연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상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며 사람들은 활발하게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이 추위에 강한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식 온돌 시스템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효율적입니다. 추위에 대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온돌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핀란드가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집안에 온기가 가득 차 있고 온돌을 통해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은 밖에 나가고 활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면 핀란드는 그 추위 때문에 실제로 외출을 꺼리거나 한계를 느끼기도 하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핀란드도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기를 핀란드에도 적용하면 이곳의 겨울을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씨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핀란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핀란드의 겨울도 더 이상 단순히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앞으로 한국을 더 많이 배워서 핀란드의 신문물들을 전파하고 싶어요. 한국이 왜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는지 여실히 느끼는 요즘이고 핀란드가 빨리 한국처럼 부강해지길 바라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